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월 29일 개장전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미세먼지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일부 뭐 미세먼지 확인하는 어플에서는 굉장히 검정색으로 막 표시되고 최악이다라고 굉장히 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는 조금 계속적으로 이르지 않을까. 지금 뭐 중국의 지금 미세먼지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올수록 우리 한반도에 대한 부분도 공기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에즈운하 이게 지금 뭐 화물을 내릴 수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뭐 계속적으로 뭐 여기가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피해가 뭐 발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우회 선박하는 화물도 그 선박도 우회하는 선박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우회를 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기름이 더 들어가겠죠. 그에 따라 뭐 상당히 큰 금액들이 나가는 게 확인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 뭐 다시 한번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는 이제 6월 중순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고 뭐 7월 14일까지 집단명령 달성이 목표라고는 하는데 뭐 지켜봐야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또 브라질 쪽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백신 사용 긴급 사용 심의를 시한을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요거 관련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들은 다 일단 시세가 종료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가로 안 좋은 흐름도 나올 가능성도 조금 염두를 해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베이 인수전에 달아오는 이커머스 업계 요기요. 이 요기요가 지금 매물로 나온 상태죠. 지금 원래는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계 그 회사가 뭐 운영을 하던 부분이고 그래서 뭐 다른 두 개의 어플이 있었죠. 거기가. 근데 이제 배달의 민족을 인수를 하면서 이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같이 가져가는 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원래 들고 있던 거를 팔려고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유통업계, 이커머스 업계가 이런 아무래도 뭐 배달이라든지 지금 점점 아마 이런 유통업계에 계속적인 이런 뭐 매물이 나오고 또 그 매물에 대한 경쟁이 계속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점점 또 물류가 지금 뭐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든지 또 하여튼 뭐 CJ 뭐 대한통운이 뭐 그 판매자들 물건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했다가 바로 이렇게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적으로 물류의 그런 신속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영토가 다른 나라 대비해선 작으니까 그 효율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격이 뭐 급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소비자 니즈가 있다 보니까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점점 더 격해지면 아무래도 지금은 택배 차량으로 배송이 많잖아요. 어쨌든 물류량이 아무래도 물론 이런 뭐 음식들은 오토바이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게 점점점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소형차, 소형 전기차라든지 이런 뭐 전기 오토바이라든지 일반 오토바이라든지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있고 오토바이 관련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규제라든지 뭐 법규에 대한 뭐 이것저것 허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오토바이 쪽을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오토바이가 우리나라 뭐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낮고 굉장히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오토바이를 뭐 제작하겠다라든지 뭐 아니면 친환경 뭐 자전거 업체들은 이제 뭐 전기 자전거도 뭐 나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약간 이런 이륜차 및 이륜차를 대체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소형 뭔가 물류를 움직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다면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길어지는 자동차 반도체 대란 기아 4월도 특근 없다. 지금 그래서 슬슬 우리나라 이제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기존에 뭐 코로나 속에서 내수가 버티다 보니까 그 물량 주문을 이미 어느 정도
줄이지 않고 충분히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티는 여력이 있었는데 슬슬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도 슬슬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심해지는 그림자가 보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다른 뭐 현대 기아차 이외에는 더 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주식 확대 보류 동학개미 업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전략적 자산 배분 한도 이탈된 추가 매도 나올 가능성 높아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난 26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목표 비중 유지 규칙 리밸런싱 검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들 간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자 불리는 개인 투자자 사이에 한 달 동안 더 파는 거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26일 날 뭔가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결론이 전혀 안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연기금은 매도를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연기금이 이제 근데 반대로 시장 마켓에서는 매도를 하는데 매도를 하는데 특정 종목에서는 분명히 꾸준하게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 눈에는 보이고 또 실제 그런 종목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새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 종목에서는 이게 연기금에 기본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생각보다 좀 더 가중치를 둬서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마켓 전체에서는 매도를 치고 있는데 해당 종목에서는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다든지 신규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뭐 의미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국민연금만 있는 거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연기금 이꼬르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렇게 국민연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결정 못 냈지만 하여튼 연기금이 뭐 매도를 계속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목들에서는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거는 의미를 과거 뭐 평소보다 좀 더 마켓 전체에서 파는데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보자라고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 뭐 보시면 지난밤이 아니죠. 하여튼 지난주 뭐 이런 식으로 끝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훈풍이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21조 미스터리 블록딜 미증시 발칵 또 쏟아질라 초긴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를 통해 여러 차례 블록딜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대부분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미국 중국 기업의 회계 문제 등을 이유로 뉴욕 증시에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으로 뭐 풀이된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게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블록딜도 장중에 뭐 매물이 나와서 이례적인 상황이 좀 연출돼서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그냥 의견들이 있고 이런 뭐 특정 뭐 자산운용사가 유동성 위기에 몰려서 뭐 팔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으로도 뭐 추측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금융업체들이 뭐 실제 여기서 이제 블록들이 나온지는 뭐 추측이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뭐 매도를 하는 일에 있어서 뭐 최근에 뭐 게임스타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공매도에서 뭐 공매도 쳤던 게 문제가 되면서 헤지 펀드에 타격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지금 흔들릴 뭐 증시가 뭐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뭐 좀 흔들리고 할 때 매도가 좀 많이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이 레버리지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레버리지 감당 안 되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채권 시장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을 도대체 얼마나 썼길래 저러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 SLR 그거에 뭐 끝낼 것을 생각하고 미리 뭐 채권이 매도가 나오면서 금리를 끌어올린 거라고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감당 안 되는 레버리지는 사용하면 안 되겠다. 특히 지금 뭐 주식에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셔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나 특히나 미수는 뭐 신용도 그렇지만 미수는 진짜 정말 쓰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레버리지에 대해서 항상 계좌를 안전하게 꾸려 나가려면 실력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절대
이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 물론 실력이 갖춰진 이후에도 미수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신용 그래도 실력이 있는 상태에 쓰면 효율적이긴 한데 실력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신용 미수 레버리지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산업 및 고용 지표 발표되는 게 꽤 많아요. 워낙 발표되는 지표들이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이번 주에 좀 뭐 특히나 산업 고용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초점은 고용이잖아요. 고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어쨌든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어야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뭐 여러 산업 및 뭐 고용 이렇게 지표에 대한 부분이 뭐 나오는 게 일정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뭐 이번 주에 볼만한 거는 이제 주택이라든지 뭐 추가로 뭐 쭉 보면 뭐 주택 관련된 거라든지 뭐 구매 관리 지수 뭐 이런 거 뭐 제조업 뭐 고용 지수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건설 지출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여러 정말 많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고 그런데 뭐 주택 뭐 제조업 그리고 고용 관련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금요일 장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지난주 금요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뭐 조선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히나 SK텔레콤이 굉장히 화려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단은 3,000포인트 위에서 3,000은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결국에는 이 라인이에요. 지금 몇 달째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약간 이 안에서 레벨 다운돼서 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3,200에서 3,000포인트 박스에서 이 밑에로 200박스가 더 열릴 뻔 했는데 200포인트 박스가 다 회복을 해놓고 이 박스에 지금 갇혀있다. 3,000에서 3,100포인트 박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100포인트 빨리 찍고 넘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2분기에 뭐 2,800 간 거라고 일부 언론사에서 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증시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특히나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에 이제 5월 3일이었죠.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에 뭔가 제대로 된 방향성이 뭐 4월에 미리 방향성 잡고 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렇게 코스피는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뭐 이렇게 지금 요 음봉을 많이 해결을 했어요. 이 음봉을 해결을 하고 지금 이 시가를 지켜주면서 양봉 만들어놨고 오늘 가급적 양봉 하나 더 뽑아주면서 요 꼬리를 처리하는 그런 흐름을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은 지금 뭐 계속 저번에 다른 개장전 이야기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가는 게 뭐 그림이 괜찮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이 구간을 짧게 주고 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갈 건지 지금 그리고 뭐 추가로 빠질 가능성도 물론 열어놔야겠는데 일단은 점점 캔들은 작아지고 뭐 거래량이 늘어나고 하는 가운데서 지금 뭐 미중 간의 그런 부분이 과하게 부각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뭐 크게 이렇게 때리고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뭐 미중 간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때리고 밑으로 빠지고 움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또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스피 코스닥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일 개장전 이야기는 이것으로 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